안녕하십니까, 안윤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요약정리 및 필수 문제풀이 강의죠. 소유권에 관한 요점 정리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자, 이번 영상부터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죠. 자,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일단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이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절반씩. 다만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의 비율을 부담한다. X죠.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의 비율에 따르고요.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유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무상주의 토지통일권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토지의 일부 양도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주의 토지통일권이 인정이 되고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무상주의 토지통일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정확히 맞는 지문이죠. 자, 3번입니다. 우리가 경계표 담은 통상의 경계표 담은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해요. 자, 근데 문제는 특수한 시설을 하려고 해요. 또 아니면 담은 높이보다 통상보다 높게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특수시설이나 통상보다 높게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여수 남은 물의 급여 남은 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도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 남은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소유자 외에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인지사용 청구권 해가지고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사용 청구권은 물론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에게도 인정되는 거니까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우리 기억할 것은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주의 토지통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토지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주의 토지통일권이죠. 다시 말하면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되거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통일권이 발생하게 돼요. 자, 조심할 것은 이 무상주의 토지통일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상주의 토지통일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O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뭐라고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2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돼요.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판단 기준은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닐 수가 없다면 그때도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3번 보시면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토지 분할비 일부 양도의 경우.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고요. 근거는 우리 민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보상 없이 수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따라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어디를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도로폭 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토지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로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 표가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X죠.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폭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경계에 관한 민법상 규정 중 잘못된 것은이죠. 자, 1번입니다.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죠. 자, 설치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이죠. 따라서 이때 소요되는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상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인재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입니다.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특수시설을 하고 싶으면 자기 비용으로 하면 되므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어요.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할 것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있으므로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넘어왔어요.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그죠? 두어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4번 문제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행정재산은,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용이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물론 점유를 한 필지 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점유하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물론 그 부동산이 미등기든 유등기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조심할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단순히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 매도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그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과거로 소급합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따라서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므로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중간생략 등기 유효하죠.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유효하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어요?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예를 들어서 원래 등기 원인은 증여인데 등기 신청할 때 매매로 바꿔서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등기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그 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은닉행위한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순위가 보존이 됩니다. 다만 항상 조심할 것은 이 가등기권자가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본등기한 때지 그 물권 취득 시기가 과거로 소급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다만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임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네요. 6번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이란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자, 시효 취득 제도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5.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그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주로 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면 자주고 그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입니다. 다만 무효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판례는 매수인의 매매 계약이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 뭐죠? 시작점이죠. 점유의 시작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 개시 기산주 원칙적 임의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만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원칙과 예외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입니다. 답은 4번이죠. 제일 중요하죠. 자,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고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완성된 후에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인정하고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취득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취득 시효 완성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등기 청구권이죠. 물권이 아니죠. 채권 소유권이죠. 따라서 이 취득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이 양수인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완성자를 대의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지문이고 직접 하지 못하고요. 대의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예요.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취득시효 완성자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따라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따라서 타주점이니까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했어요. 임의로 철거했다는 말은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따라서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로 매수를 제외하더라도 취득시효 이익에 포기한 것을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증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취득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이죠. 1번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행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죠. 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20년간 점유하고 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행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다시 말하면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인 그 점유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 동산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X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동산이니까 5번입니다.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X죠. 부동산 소유권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